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화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울산에서 어버이날에 가족 모임을 한 일가족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족 간 전파 확산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족 간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서 일가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인 할머니는 15일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하루 뒤인 16일 딸과 외손주, 또 아들 며느리 4회와 손주 2명 등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 간 모임을 가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는 영국발 변이주로 전파력이 상당히 빠르고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집단에서 130여 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 양성을 보였고 580여 명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평균 30명 이상 발생하던 확진자 수는 지난주 중반부터 10명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목욕탕 등 주요 감염 집단에서 확진자 발생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자가격리자 수는 3천여 명.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달 말쯤이면 자가격리자 수가 1,000명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의 잦은 모임이 다시 확산세를 키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달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중대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북구청에서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 20명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북구청은 전 부서 행사와 회의를 최소화하거나 연기하는 한편 구청 내 내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좌초고래 유통을 금지한 데 이어 아예 고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울산 지역 고래고기 전문점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범고래와 흑범고래를 포함해 내년까지 밍크고래 등 고래 6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될 경우 위판과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고래 유통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수부는 검토 중인 사항이고 피해 보상 대책도 함께 세우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래고기 판매업자들은 생계를 끊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선바위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보상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합동점검반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LH와 울주군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불법 행위와 투기 차단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한 근거 자료 확보와 투기 예상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앞으로 중개업소 등의 불법 거래와 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토지거래 허가 위반 사항과 불법 개발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기구로 부울경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추진단 사무소는 울산시에 설치해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과 공동사무 발굴,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델로 성공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 수와 진행 시간 등 규모를 대폭 줄여 진행됐으며 울산 장애인 총연합회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이낙금 한국신장장애인 울산협회 회원 등 43명이 유공자 포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송철호 시장이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장애인 총연합회장으로부터 장애인 복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애견 카페에서 한 반려견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려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일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견이 법적으로는 아직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보상과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한 애견 카페. 소형견과 어우러져 놀던 대형견이 한 작은 강아지를 치고 지나갑니다. 충격에 그대로 넘어진 강아지는 몇 분이 지나도 일어나질 못합니다. 생후 14개월 반려견 보미는 뒤늦게 발견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추 손상. 보미를 맡겨놓고 일을 나섰던 견주는 애견 카페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합니다. 기다리고 오후 10시가 됐어요. 보미가 대형견 2마리에 부딪혀서 쓰러지는 정황을 확인하고 애가 상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피를 뽑았더니 간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상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도를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 해당 애견 카페는 제대로 된 허가도 받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가족과도 갔던 보미를 잃은 슬픔에 구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이 전부. 벌금 최대 500만 원만 내면 영업 정지 없이 장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술 더 추가로 보내서 최대 500을 맞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게 식으로 가능하겠지만 이 벌금형 이외에 영업자 중상에 의거해서 영업 정지를 한다 이 부분은 좀 힘들고요.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이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보미는 생명권이 없는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솔직히 잠 한숨도 못 잤고 저는 지금 최근까지도 병원 치료 받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은 블로그 체험단 열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 법무부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아직도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의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한 달 동안 울산에서는 교통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이 기간 사상자는 13.3% 감소했고 이 중 중상자는 43.8%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교통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도 위반 건수는 단속 카메라 한 대당 하루 평균 1.76건으로 전년 동기 0.76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5030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선서 챌린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부가 오일가스 허브 북항 사업 일자리를 두고 대립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플랜트 건설 관련 업무에서 각각 시공업체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일부를 채용하고 앞으로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국노총은 작업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양측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집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같은 북항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여전히 사측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어 총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울주군민 2만여 명에게 지급한 1인당 6만 원 상당의 울주군 효도 이용권이 선거법에 저촉된 것과 관련해 울주군 측이 선거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선관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은 군수직함이 들어간 효도 이용권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울주군 선관위 지적에 대해 개정된 선거법을 알지 못한 실수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관련 조항은 지난 2010년 1월에 신설됐으며 이후 개정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4기 시민참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난 2018년에 시작된 시민참관단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에서 무작위 30명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시민참관단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건설 주요 공정 모니터링과 기기시험 온라인 참관 등에 참여하고 한수원 시민참관단 전용 홈페이지에서 정책 제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미래 신사업을 위한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미국의 74억 달러, 8조 4천억 원 상당을 투자해 전기차 현지 생산과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 구매를 강조하고 있는 데다 정부 관용차 역시 현지 생산 전기차를 우대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데 따른 대응이라는 분석입니다. 울산시교육청과 울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단체 교섭이 5개월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직종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교섭하자는 요구 때문인데요. 연대회의는 직종별로 교섭한다는 것을 명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교육청은 실무 교섭에서 직종을 다루겠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와 여성노조 울산지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지부 등으로 구성된 울산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올해 1월 7일부터 시작된 2021년 단체 협약 갱신이 5개월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 합의에서 울산교육청과 연대회의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회의는 본교섭과 실무교섭 외에 직종교섭을 명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실제적으로 직종을 잘 이해하고 직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노사협력과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실무교섭의 협의 형태만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교육청은 실무교섭에서 직종별 사안을 다루는 만큼 별도 분리 명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51개에 달하는 직종을 개별 교섭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 부서별 업무 가중과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서별로 교섭을 한다 그러면은 좀 저희들이 또 부서에서 단체 교섭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뭐 그런 물리적으로 인력적으로 한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또 사협력과 중심이 되는 교섭을 하고자. 학비노조 연대회의는 인근 경남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직종 명기를 통해 단체 교섭 합의가 이뤄졌다며 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울산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단체 협약이 직종 교섭 명기를 두고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산업용 포장백 제조업체인 신일 P&S 주식회사가 울산시와 공장 신설 MOU를 체결했습니다. 신일 P&S는 어제 협약을 통해 울주군 웅촌면의 기존 사업장 인근에 96억 원을 투입해 다중 폴리에틸렌 필름백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건립되면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하기로 했으며 울산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중 PE 필름백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울산 민주화운동사 기초자료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전문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기념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오는 10월 완료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1992년까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정신계승 현황조사,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설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1960년 4.19 혁명운동과 고 정임석 열사 사망 항의 시위,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울산본부 조직 등의 민주화 운동이 열렸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 회의 소관부서 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최근 시의원 22명 가운데 참여자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임위 소관부서 조정에 과반인 8명이 동의했고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7명씩 나왔습니다. 소관부서 조정과 관련해 시의원들은 환경복지위원회의 문화부서를, 행정자치위원회의 복지부서를 두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명칭은 경제노동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중구청이 어제부터 올해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 지원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으로 나눠 모두 65개 사업에 341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두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들은 8월 31일까지 일일 3시간에서 7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 근무 시 75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범죄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순찰차에 탄 시민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행도 함께 태워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급기야 자신을 강제 하차시키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당장 하차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던 만큼 A씨의 행위도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